미래통합당 패인을 분석해 봤습니다만 분명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공천에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 거의 모두 선택을 받았으니까요. 자, 먼저 공천에 탈락했다가 부활한 당선자들 보시죠.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권성동 다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돌아오면 안 받아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죠, 뭐. 자, 먼저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막말한 사람들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당이 참패한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당으로 돌아가서 당을 정상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새로운 출발의 틀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발전이나 이 나라에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가는 길에 혼자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미래고 에너지고 힘이 지금 이 자리에 다 모여 있듯이 같이 한번 힘차게 미래로 한 발 내딛지 않겠습니까? 김영주 의원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 다시 돌아온 공천 못 받았던 사람들은 지도부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광원 지역을 총괄할 수 있는 충분히 굉장히 중요한 예. 주축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게 된 게 매우 아쉽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말하자면 강원도만 하더라도 이광재에 맞붙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척점이 있어야 되는데 뭐 선거 결과는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만 어떤 그런 면에서 말하자면 전반적인 공천이 과거형에 머물렀다. 뭐 과거형이 뭐냐 하면 사실은 많이 물갈이 할수록 이긴다라고 하는 그 역시 낡은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오히려 더 이번 이상하게 21대 영입되는 인물들은 말하자면 컷오프 되는 인물 대비해서 더 나았다라는 주민들의 평가를 받지 못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인물들이 충분히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시간 또 조건이 안 됐다는 측면에서 더군다나 말하자면 유권자 지지자들이 당의 공천을 믿으면서 찬성하면서 그것을 하지 못했고요. 인천만 하더라도 안상수 이런 분들이 다 자기 엉뚱한 지역에 가서 이현주 엉뚱한 지역에 가서 떨어지고 마는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된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돌림막기식 새로운 영입도 아니고 새로운 신선함도 아니고 중량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번에 당선된 5명의 무소속 중에 4명이 걸쭉한 말하자면 미래통합당의 인재들이 밖에서 선거를 해야 되는 그래서 예. 오히려 전체 선거판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측면에서 아쉽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돌아와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궁금한데 사실 지금 이해찬 대표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지난번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았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복당했고 대표까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또 당에서 쉽게 문을 열어줄 것이냐 예. 그런 데 대한 실랑이가 좀 있어야 될 것 네. 같고 그러니까 조기 전대 이전에 과연 이 문을 개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관계가 굉장히 엇갈릴 것 같습니다. 예, 정은갑 실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천이 부족했고 잘못된 거죠.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더 큰 틀에서 처음에는 뭐 보수 대통령 얘기를 계속 했었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친박 또는 친이 정도의 어떤 그 가교 역할 정도에 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지금 김태호 경남지사 전 예. 상당히 그 역량이 있는 당으로서는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예를 들면 좀 더 넓히면 안철수 전 대표를 포함해서 그런 포괄적인 어떤 그런 보수당의 나름대로 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전진 배치해서 좀 더 적극적인 선거에 임했더라면 저는 판세가 많이 바뀔 수도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총선 이후에 대선을 너무 지나치게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예. 당내에서의 마치 경쟁자를 사전에 총선에서 정리하겠다는. 그게 상대당이 해야지 왜 당내에서 그걸 먼저 선수를 공천 과정에서 했느냐.
라는 지적이 그때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이라도 사실 통합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무소속으로 해서 당선된 의원들을 좀 포괄적으로 하고 좀 더 외연을 넓히는 그런 형태의 당을 좀 시급히 꾸려가지 않으면 과연 다음에 국민들에게 또 어떤 선택을 받을지 그거는 뭐 다 예견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는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잘못됐죠. 왜냐하면 이게 공천의 3원칙은 혁신, 공정, 이기는 공천이에요. 근데 혁신까지 잘했어요. 물갈이는 게 민주당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현역. 이까지 잘했어요. 근데 이기는 공천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그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적은 것처럼 홍준표 후보에게 무조건 양산의 경선은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김두관 의원도 좋은 승부가 될 수 있고 대구도 이게 두 석 손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홍준표 지지 세력이 있잖아요. 근데 왜 컷오프를 시킵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그리고 이제 김태호, 윤상현 의원도 물론 윤상현이 과거에 한번 공천 때 그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게 있는데 한번 그때 그 배제해서 무소속으로 됐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 처벌한 거 아닙니까? 이건 이게 일사부재에도 반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역 사정을 보고 저는 윤상현 의원, 물론 이 권성동 의원은 제가 불가피하다 봐요. 그분은 이게 탄핵대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세 분은 공천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이기는 공천 측면에서 아쉽고요. 근데 이제 홍준표 의원께 고언 한마디 드리면 이제 본인이 킹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본인에게 이미 지난 대선에서 킹은 안 돼요. 이미 여러 막말 이미지나 본인에게 킹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본인에게 젊은 후보를 키워내는 당에 복귀해서 이런 역할을 해야지 본인이 한번 대통령 해보겠다. 이런 이게 그럼 당도 죽고 본인도 죽습니다. 네. 자, 공천에서 떨어지고 화려하게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막말 정치인 그리고 또 싸움꾼 이렇게 꼽히던 사람들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차명진, 민경욱, 이현주, 김진태. 자, 혹시 이 사람들 떨어진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했던 말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저는 정말 이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에 전당대회 나온 사람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5.18 문제만 나오면 다 꼬리를 내립니다. 이래가지고는 정말 싸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이 막말인가요? 저기 짧은 글을 써도 그걸 막말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말을 할 수 있나요? 저는 제1야당의 대변인이에요. 제1야당의 대변인은 정부 여당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혹시 사건이라고 아세요? 사건. 저는 2019년에 세월호 관련 페이스북을 쓰기 전에 이미 2018년 5월 달에 뉴스 플러스라는 매체에 그야말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사람이 좀 거칠고 그렇죠? 참지 못하고 차명진이 있는 21대 국회와 차명진이 없는 21대 국회는 제가 장담하건대 분명히 다릅니다. 차명진이 있는 21대 국회는 문재인 좌파 주사파의 당면의 질주를 막아내는 집회입니다. 차명진이 있는 21대 국회는 차명진이 있는 21대 국회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국회입니다. 예, 정작 본인들은 막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어쨌든 막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후보들 다 떨어졌습니다. 최명기 원장 혹시 그런 인식들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정 선거구에서는 저분들을 떨어지기 위해서 반대당이 더 결집하는 효과를 갖다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조금은 더 비호감이 아닌 조금은 더 무게가 있고 조금은 더 괜찮은 후보가 나섰으면 접전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저분들이 나섬으로써 떨어지게 됐는데 그러면 또 왜 공천은 됐을까 생각하게 되면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차피 되게 어려우니까
우리 당에 말을 세게 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안 되니까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이 되지만 혹은 거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고 임팩트가 있게 말을 하는 사람이 끌고 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과적으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서 생존력이 강한 후보를 갖다 공천하는 게 더 맞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장성철 소장. 좀 뭐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막말을 하게 되면 유권자들의 비호감도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공약을 내세우더라도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믿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막말 때문에만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도 막말을 많이 했습니다. 구설수에도 많이 올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것을 보면 이번에는 어쨌든 막말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이제 21대 국회만큼은 좀 막말 이런 논란 없었으면 좋겠는데 김성환 평론가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길들이고 길들여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지지층을 길들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막말한 사람들이 길들였고요. 지금 미래통합당 보수가 혁신하지 않았다고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데요. 상당수 의원들도 저렇게 지지층을 길들였고요.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강성 지지층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또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정치인이에요. 그 당의 의원들이.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똑같았고요. 세월호도 먼저 누가 국민이 먼저 막말했습니까? 정치인들이 먼저 막말했어요. 세금 도둑이라고 막말하고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세월호 때문이다. 그렇게 탓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증오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5.18도 마찬가지예요. 5.18도 누가 국민이 먼저 얘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북한군 개입설이나 이런 것도 다 정치인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누구 혹자는 장사를 하고 누구 혹자는 지지층이라고 해서 끌고 다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국민의 앞서 비호감도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져 있는 정치를 하게 되고 일부 아주 특정 목소리를 내는 계층들, 그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과대 표집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네.